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3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13주차에는, 13주차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11주차에서 했던 토론인데, 이게 또 학생 한 분이 또 아주 정성 어린 글을 또 보내주셨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토론이 유튜브 사용에 있어서 중독의 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유튜브 중독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 같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시작됐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유튜브가 외로움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순히 앞에서 공부한 우리 연구자가 쓴 논문을 소개한 건데, 유튜브가 외로움 해소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사용을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보고 스스로 끊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필요한 정보만 보고 스스로 끊는 게 중요하다. 또한 시간이 남거나 심심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 그렇죠. 다른 활동을 하는 것. 다른 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외로움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걸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만 보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거, 산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난다랄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자, 유튜브 사용을 통하여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유튜브를 자주 보지 않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교수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유튜브를 단순히 시청한 데도 끝내지 않고 잘 활용하면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관심 있는 분야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년층의 경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활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결국 리터러시라면 크리에이터 표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적당히 또 표현할 줄 알고 만들 줄 안다면 자아실현의 일정 부분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음, 내용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정말 지금 우리 유튜브의 어떤 크리에이터 이 툴들이 사실은 많이 간단해지긴 했는데 여기서 좀 더 간단해진다면은 장년층들도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음, 좀 컴퓨터로 한다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아마 AI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요즘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엑셀 같은 것도 요즘 안 쓰고 AI가 대신해주는 또 그런 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최종화는 간단히 해보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네, 리터러시와 관련된 뭐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논문을 보다가 영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시민의식 교육 모형 연구라는 논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요즘 좀 중요시되는 세계 시민의식도 들어있고 또 무엇보다도 논문이 짧아요. 짧아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화면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논문을 살펴보고 또 논문의 내용이 좀 길어지면은 2차 2교시까지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최종 화면인데 이 화면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위에 화면을 보면은 이제
김용명이라는 코미디언인가 봐요. 이제 코미디언이 이렇게 만든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 끝나는 거죠. 이제 끝이에요. 끝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또 다른 동영상으로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최종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김용명이라는 코미디언 바로 위에 네모가 두 개가 있죠? 왼쪽에 있는 네모와 오른쪽에 있는 네모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네모에는 홍대 코노에서 짭드래곤 직관이라고 써져 있고 오른쪽 네모에는 신의 손, 이사벨과 비전, 루피, 김용명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네. 손으로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최종 화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있는데 아마 이 동그라미는 이 유튜브 채널의 프로필 사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은 그 프로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 아마 홈페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채널 홈페이지, 채널의 원래 본부 넘어가게 된다. 밑에 네모는 주우제죠, 주우제? 네, 주우제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밑에는 네모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동그라미 옆에 영어로 subscribe now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은 구독이 되는 거죠, 구독. 구독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영상은, 네모는 그걸 누르면 이제 그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영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채널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본 사람이 떠나가지 않고 자기 채널의 영상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로 최종 화면이다. 최종 화면.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이런 예전에는 쇼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긴 영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또 다른 긴 영상으로 넘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쇼츠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런 최종 화면이 그 전보다는 좀 쓰임새가 덜하긴 하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언제 만드냐면 우리 유튜브 그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 올립니다. 그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업로드라고 해서 이제 올리죠? 이렇게 딱, 나의 동영상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올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왼쪽에 동영상 요소에서 자막 추가, 최종 화면 추가, 카드 추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막을 편집할 때 올릴 수 있어요. 편집할 때 올릴 수 있는데, 어, 그, 다 편집이 끝났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자막을 추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종 화면 추가란 네모가 있고 그 밑에 카드 추가가 있죠. 카드 추가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었고 최종 화면 추가를 누르면은 오른쪽 지금 네모가 있죠. 거기 나오죠. 오른쪽 네모 안에 이제 어, 또 작은 네모가 4개 있는데 첫 번째 네모에는 네모와 동그라미 하나 동영상 한 개, 구독 한 개 이렇게 써져 있죠? 동영상 한 개, 구독 한 개. 네모에는 동영상이고 동그라미가 구독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네모에서는 또 큰 네모와 동그라미가 이제 위에 있죠. 위에 상단에 그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아래 거는 동영상 한 개, 구독 한 개. 그래서 아래 오른쪽에 있는 네모는 동영상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실제 이제 이것을 할 때 요게 그 원래 동영상이 끝나는 시간 뒤에 짧게는 15초, 길게는 30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 동영상이 뒤에서 끝나기 전 10초 전에 아주 중요한 화면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최종 화면을 넣어버리면 원래 본 화면이 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때, 내가 이 동영상이 맨 마지막에 내가 최종 화면을 넣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맨 마지막에는 주요 어떤 정보가 없게끔 또는 그 여백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동영상 시간을 좀 더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만든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동영상의 어떤 주요 내용이 좀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어떤 편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최종 화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가 없는 여백과 같은 그런 공간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부러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부 정보를 설정 후 동영상 요소로 넘어와서 최종 화면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있죠? 지금 오른쪽에 네, 네모 그리고 썸네일 만드는 방법이랑 동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왼쪽에 동그라미는 구독, 구독이죠. 구독 또는 이제 프로필 사진 돼서 그 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구독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이 정도 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최종 화면을 마무리하고 자, 우리 논문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의미 시민의식 교육 모형 연구. 우리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같이 그냥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보급 확산으로 인하여 각종 미디어를 통한 정보, 지식 및 광고 홍보가 매일처럼 매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 정치 문화 속에서 만약 미디어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더욱 상업화되고 대중들에게 정보 전달을 왜곡시킨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이 첫 문장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두 번째 문장인데 이 처음 부분이 현대의 정치 문화 속에서 만약 미디어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더욱 상업화되고 대중들에게 정보 전달을 왜곡시킨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우리가 현재는 어떤 뭐 기자나 이런 분들에게 저널리즘을 계속 요구하죠. 또 어떤 미디어가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라고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어떤 미디어가 좀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적인 그런 어떤 의견도 많이 계속 개진하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떤 비판적인 리터러시 능력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도 노력도 하고 미디어들에게 정말 그 공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계속 주문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기능이 그런 그런 활동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미디어가 견제받지 않아서 그냥 지 맘대로 해버린다면 또는 뭐 상업적으로 완전히 활동 쓰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엄청난 문제점으로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디어가 그래도 좀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디어가 건전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아주 여러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요소 중에 우리 수업도 아주 작지만 정말 일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 문장을 읽을 때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읽기 및 쓰기 등의 인지적 습득 차원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구성원 간의 상호 의사소통하며 평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읽을 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이 문장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생에게도 중요하며 이렇게. 어, 근데 그렇게 쓰이지 않고 청소년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현재 성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 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리터러시 교육을 계속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성인들에게도 이 교육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계 시민의식 교육 또한 음, 오늘날의 글로벌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향하고 발전시켜야 할 지식 과목이자 사회 문화적인 개인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질병과 지구 환경의 오염 문제를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다. 또한 전쟁과 빈곤 혹은 종교적 차이로 인한 국제적인 갈등에 관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 문제에 책임의식을 스스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실은 이 어떤 지구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연구는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세계 영화를 소재로 국내의 대학생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세계 시민의식 교육을 흥미롭게 전달하고 그 교육 무용을 평가하며 학습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영화 내용 및 줄거리를 단지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세계 문화의 주제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글쓰기나 스피치 혹은 영상 제작을 통하여 자기 표현 능력을 함양하는 단계까지 포함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세계 시민의식 교육이란 전쟁과 테러, 종교적 분쟁, 사회 계급 및 인종차별 등의 국제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시민으로서의 국제시민 또는 세계시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인권의식과 다문화 의식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단순히 이해하는 데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계 문화의 주제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제 표현 제가 누차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결국 리터러시라는 것은 표현하는 영역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뭐 영어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글쓰기 또는 스피치 또는 혹시나 가능하다면 영상 제작을 통하여 자기 표현 능력 자기 표현 능력을 함양하는 데까지 포함된다라고 써져 있고,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이라는 것은 뭐 국제 시민으로서의 어떤 인권 의식, 다문화 의식, 글로벌 공동체 의식 이런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영화 속의 세계문화 과목 수강생들의 설문지와 보고서를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장진태라는 그 연구자분께서 연구를 하신 건데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로 계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화 속의 세계 문화라는 과목을 지도할 때 이 연구를 이제 수행했다는 뜻이죠. 과목 수강 그 과목 수강생들의 설문지와 보고서를 활용하고 온라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 질적 자료 분석 도구인 엠바이브 12를 이용하여 핵심어 및 빈도수를 도출하였다. 이 논문의 중요성은 오늘날 더욱 가까워진 지구촌의 문제점을 학습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영화를 통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시민의식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고 그 교육 모델을 구체화 및 개선하려고 시도했다는 어, 점이 논문에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행용을 좀 살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래 뜻은 매체를 통하여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해력 혹은 문맹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했던 다 내용이죠. 이것이 점차 영상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영상 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비판 능력으로 발전되었으며, 그렇죠? 영상 언어를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일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지고 융합적인 면모로 발전하자 포토는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적 관행으로서
미디어의 속성을 강조하고 비판적 사고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장하였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리빙스톤은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다양한 메시지에 접근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수용자 스스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그 구성 요소를 어떤 미디어의 접근, 또 내용의 분석, 평가, 그렇죠? 그리고 창조, 내가 만들어가는 거, 표현하는 능력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들과 비슷한 거예요. 전반기에 살펴보았던. 영화를 이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로서 박선희는 영화 리터러시 교육이 인간관계 및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연구하였다. 영화 리터러시 교육이 인간관계 및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요. 대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영화 트루먼 쇼를 보여주고 감상문을 제출하게 한 후에 4명씩 그룹으로 나누어 자신이 느낀 점을 토론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참여 학생들은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로 영화 내용을 기술하였고 동료와 소통을 하면서 영화를 재해석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래서 이제 토론하면서 영화를 더 잘 이해하고 재해석할 수 있었다. 서 기자는 독일 영화 귀 없는 토끼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 주제 탐구, 발표와 토론, 글쓰기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청춘과 사랑에 대한 가치관 확립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디지털 매체를 가까이 접하며 성장해온 20대 대학생들에게 영화를 소재로 활용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질적 분석 방법으로 연구한 사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대 대학생들은 디지털 매체를 가까이 접하면서 성장해온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소재로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직접 수행했다는 거죠. 강보영 홍문표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리터러시와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주제로 영화 액트 오브 킬링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영화를 이용하여 웹 크롤링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의 민주화 역사와 미얀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읽고 맥락 분석과 감성 분석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능력 및 수준별 미디어 리터러시 스팀 융합 교육을 제안한 사례이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영화와 세계 시민의식 교육.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유네스코는 이것을 구성원들이 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전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지구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세계 시민의식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내용 및 교육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글자는 인권과 평화, 사회적 정의와 평등, 그리고 환경 보존에 대한 지구상의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권, 평화, 사회적 정의와 평등, 뭐 환경 보존에 대한 지구상의 공동의 문제 이런 거, 또 관심과 실천. 사실은 이제 세계 시민의식은 실천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유도하는 것이 할 수 있다. 세계 시민의식을 구성하는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로서 지은이 상광식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세계 시민의식 구성 요인 중에서 시민의식과 다국적 의식, 그리고 지구 공동체 의식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숙한 세계 시민의식을 위해 학생들이 커리큘럼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것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그 성립되고 또 실천 어떤 경로를 우리가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네.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박경희, 박환보는 세계 시민 구성 요소를 모라이스, 그 다음에 오그들, 네, 이 부분도 중요한 어떤 그 세계 시민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사용했던 사회적 책임, 글로벌, 역량, 또
그리고 글로벌 시민 참여의 세계 영역으로 규정하고 성인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령과 교육 수준, 해외 방문 경험 및 자원봉사,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 개인 특성별로 세계 시민의식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네. 여기서도 그래서 그만큼 교육받은 여부에 따라서 각 개인의 세계 시민의식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결국은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을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 구성 요소, 세계 시민 어떤 교육을,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좀 받을 필요가 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학과목을 이용한 세계 시민의식 교육의 국내 적용 사례 및 연구로서 나이언 김효정은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디자인 수업 개발을 고등학생용 LT 협동학습 모형에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을 시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사전 및 사후 세계 시민의식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LT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수업이 세계 시민의식과 함께 인지, 가치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육학에서는 중요한 것이 인지, 가치, 태도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거죠. 양기서는 이제 문제 중심 학습,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네요. 문제 중심 학습을 통하여 유학생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렇죠? 네. 실시하였다. 국내에 체류한 네, 유학생들 54명을 대상으로 음,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시민 교육 주제에 관한 수업 활동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대부분은 인권 문제와 지구 환경 그리고 시민의 책임 의식 등을 깊게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니까 네, 깊이 인지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영화와 관련된 미디어 리터러시 선행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은 반면 영화를 활용한 세계 시민의식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이 본인이 장긴태란 연구자분께서 미디어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영어를 통한 세계 시민의식 교육을 포함한 수업 모델을 지금 제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 연구 방법과 결론 이렇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논문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음 시간에 2교시 이어서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구 방법은 다음 시간부터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